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대 특검의 특별 검사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그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지명까지 모두 끝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3대 특검 가동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특검 추천 자체를 우리는 아예 추천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과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그 많은 국정 현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특검을 해서 어떤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이걸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원래는요,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만 지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을 하자마자 곧장 당일에 모두 지명을 끝낸 겁니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풀이가 가능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명현 최상병 특검 임명 소감과 각오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병역비리 수사를 했었어요. 23년 전에 덮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소신껏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3대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 사초라는 게 조선왕조의 그 실록 편찬의 지초 자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왕의 행적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명인 거죠. 아마 그런 의미의 이 사건이 갖는 이 중대성, 그 무게감을 한편으로 표현했고 또 사초라는 것은 이 쓰는 사람이 절대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왕 사후에만 열어서 실록 편찬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사건만 보고 수사하겠다. 또 이런 의지도 같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3개 특검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46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이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었나라는 거에 대한 대단한 어떤 충격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진상 규명의 무게감과 책임감은 좀 각별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조은석 특검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성과 있는 특검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임명된 3명의 특검 면면을 제가 짧게 일단 살펴보면요. 조은석 특검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고요.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또 이명현 특검은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면을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보복성 특검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했다라는 부분 저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성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다고 치고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 추천 절차였나요? 그다음에 저 인물들 면면을 보더라도 이명현 특검만 제외한다면 저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인물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분의 경우에는 그간의 행보에 비춰볼 때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럼 역대 추천 특검들을 보면 저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물들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정치적 보복을 위한 특검이다라고 국내심이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기왕 추천이 됐으니까 임명이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중립적으로 어쨌든 수사 논리에 따라서만 해야지 사초를 쓰는 심성으로 그 역대 지금 중립적인 수사기관들이 했던 부분들 다시 다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자세가 아니고 안 했던 수사, 빠졌던 수사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이제 세월호 참사를 또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근혜 정부를 향한 수사였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또 감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서슬퍼런 권력에 대한 수사를 서스름없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조직을 장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 특검을 맡은 분들이 그런 검찰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빠르게 특검을 임명한 것은 오히려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이걸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질질 끌수록 뭐 글쎄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런 특검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선거에는 민주당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빨리 털어내는 것이 이제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기 특검에 대해서 언론이나 상대 당에서 검증할 시간을 못 갖게 했잖아요. 빨리 추천하고 빨리 그 임명하는 바람에 실제 대통령께서 그 특검 그 임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상대방 정치 세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여론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시간조차 없이 바로 임명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